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새벽 1시 39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올렸었던 방송이죠.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작년부터 9월부터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해왔고요. 올해 하락장에서도 2천만 원 이상 수익 실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2년 만에 최저점이기 때문에 2400선까지 봐야 된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도 공격적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조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급하게 투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던지 좀 더 좋은 가격이 될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상한가 6연상 상한가를 갔는데 어쨌든 상한가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안 돼서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눌림목에 들어갔다면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고요. 전고점 대비 90% 상승을 해야만 전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 그 가격대가 안 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무상증자 이후에는 굉장히 가격이 오랜 기간 동안 저점으로 횡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공부도 해야 되고 분명히 내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분명히 장초에 모두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초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8기 1강에서 주식스터디에서도 상한가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죠. 상잔량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손절가 설정하는 방법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토론방이나 그러니까 네이버 주식토론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 눌림목 아니냐, 반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고점 대비해서 약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원칙을 모르고 매매법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22일과 28일, 노터스가 22일이고 모트렉스가 28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신규 물량 배정일 때까지 주가 흐름도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었죠. 돈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물려도 물 타면 그만이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 500만 원, 1000만 원, 보통 이제 우리 주식 토론방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두 번만 물려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참 신중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다만 어제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반대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장초 폭락 후에 반드시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 큰 폭락이 왔죠. 보시면은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도 많죠. 한신공영, 태경케미칼, GSE,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들 굉장히 신용융자 잔고량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장초에도 반대 매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내일도 오늘만큼 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주식스터디에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결과 상당히 빠르게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주식 공부방에 한 2시 반경 정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 오늘 밤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현재 보합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장초에는 한 0.5포인트까지도 지수가 올라가기도 했고요. 어쨌든 종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틀 동안 거의 8% 정도가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보합세로 버텨주는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왔고 내일 역시 반대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용융자 잔고 비율 147에서 1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쨌든 오늘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물량들을 좀 정리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돈을 채워넣으려면 내가 은행에 돈이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엔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을 정리하고 그 잔고를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서 플러스권인 것들 또는 손실이 좀 적게 나는 것들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이쪽으로
뭐 말 그대로 현금 융자율을 높여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 매매 한번 지나가야 변동성이 좀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종목으로는 실적주인 배터리, 그다음에 PCB가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도 어제 아까 이걸 공유한 이후에는 뭐 저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는 로봇주와 로봇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모트렉스 시초가 전량 매도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마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었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풍력, 태양광, 수소, 그다음에 뭐 배터리 쪽에도 있었고요. 뭐 로봇 쪽에도 있었고 원전에도 있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복구주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딱 오늘 네 가지 섹터만 말했죠. 실적주로는 배터리와 PCB, 그리고 테마주 중에서는 로봇주와 로봇 부품주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 강한 섹터를 딱 이렇게만 현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테마가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는 나머지 테마들은 대부분 다 소멸이 됐다. 그리고 왜냐하면 워낙 폭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수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테마주들도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올리지를 못하고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만큼 수급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수 하락장인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누구한테 그 물량을 떠넘기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테마주들도 선별적으로 한두 종목 정도만 상승을 하지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다 폭락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폭락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료주나 비료주, 에너지 쪽은 거의 10% 가까이 폭락한 종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G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을 또 추천을 드렸었죠.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 정배열인 건 에코프로비엠 한 종목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5%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LNF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택, 뭐 대덕전자, 최근엔 대덕전자가 대장이죠. PCB 쪽에선. 물론 최근에 PCB에 대한 피카운 논란이 좀 있으면서 좀 소폭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실적 시즌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믿을 거는 실적이 그래도 영업이익률과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PCB 섹터가 그래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덕전자나 심택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림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테마주죠.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M&A 이슈,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 총리가 지난주 방문했었던 그런 테마, 자율주행 테마까지 좀 엮여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우림 TPS라든지 휴림 로봇과 같은 그런 종목들, 또 최근에는 이제 레인로봇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아랫단에 있는 것들까지도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 지수 하락장, 폭락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공유드린 이후에도 거의 한 3% 정도 더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도 어쨌든 한 종목 정도는 담아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뭐 장마판 이후에 장마판쯤에 한 2% 이상 올라갔다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요. 어저께는 이제 지수에 대한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2450까지는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450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 하락했다가 다행히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미선물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2500을 완연하게 지지하진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1차 지지선인 2406포인트까지도 봐야 된다. 오늘과 같은 장초 같은 하락이 뭐 조금 더 폭이 깊어지면 사실 2406포인트이기 때문에 2400이 그렇게 어려운 지수는 아닙니다. 현재에서 한 3% 정도만 하락하면은 2406포인트여서 어쨌든 그 정도는 그래도 바닥에 어느 정도 지지선이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고요. 어저께 신용잔고 비율에 대해서 제가 6월 9일자 뉴스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과 내일 반대 매매가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대로 어쨌든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뉴스가 나왔죠. 6월 14일에 91개 종목이 무더기로 대장정 본시효과에서 하한가 갔다. 이게 반대매매 무서움이에요. 반대매매라는 거는 내가 신용잔고 비율을 맞추지 못했을 때 하한가로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내일에도 15일에도 반대매매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담보 부족 계좌가 6배나 급증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까지 채우지 못하고 내일 아침까지, 내일 오참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 채우지 못하면 바로 반대 매매가 즉시 시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초에 보시면은 반대 매매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흐름. 하지만 여전히 뭐 주가가 그래도 꼬리를 달면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약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지선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9월, 10월, 11월 이렇게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선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2400선까지는 항상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표가 뭐가 중요하냐, 뭐 테마주 단타하면 되고 뭐 어차피 나는 단타해서 뭐 매일매일 보유 종목 안 들고 가면 되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뭐 사실은 사료주, 음식료주, 뭐 이런 것들, 에너지주 이런 게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큰 시세를 냈던 것들이고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변동성 있게 뭐 테마주에서는 사실 뭐 단타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인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별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 14%, 10%, 16% 그냥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죠. 큰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수 폭락장의 테마주의 소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GSE가 아무래도 이제 악재가 발생하면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이 섹터, 가스 에너지 섹터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현재 천연가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천연가스가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인데,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료가 좀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크라이나 보고 관련된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월요일에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좀 상승을 했죠. 하지만 어제인 화요일에는 역시나 또 이렇게 4, 5%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풍력이라든지 뭐 항공우주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상승장일 때는 사실 여러 테마가 같이 상존하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는 강한 섹터만 강하고 강한 테마만 강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하는 눈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가 하루 연기됐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발사 여부, 뭐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정리는 하루 전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럼 당연히 어저께까지는 다 정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한국항공우주든 뭐 이런 뭐 해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다 좋게 봅니다. 좋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 소멸에 따른 반등,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소멸, 급락은 뭐 당연히 필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10개 중에 한 8개 정도가 하락하는 약세장이었고요. 그래도 사실은 이 정도 장만 돼도 좀 버틸만 하죠. 이럴 때는 테마주들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그나마 뭐 나스닥 이틀 동안 거의 8% 하락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 정도면은 잘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나스닥이 보합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 시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24%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이제 보합 마감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뭐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보합 정도로 내일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0.747% 상승한 3.38로 뭐 10년치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최근에 조금 뭐 횡보세여서 그다음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거래일치 외국인 매도세죠. 순매도세.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은 그나마 한국 증시가 그래도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하락이 아닌. 그래서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공포지수도 뭐 32포인트 여전히 높은 지수고요. 발틱 건화물 지수도 하락하는 지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줘야 해운 지수, 해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할 텐데, 역시나 이런 것들도 지수가 좀 꺾인 상태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는 좀 보합세로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더 큰 하락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뭐 큰 폭락 이후에 다만 좀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보면은 천연가스가 현 시간 마이너스 16%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유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천연가스 관련된 주들은 아무래도 급락을 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의 수급이 다른 섹터로 좀 이동을 해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섹터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원자재 쪽에도 큰 건 없고 그냥 보합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주요 뉴스는 딱 두 개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하락 시세에서는 뉴스들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부분의 테마주들은 소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시장에서 확실하고 강한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역시나 이게 이제 6월 13일에 나온 기사인데, LG엔솔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7,300억 원 투자를 하겠다. 다만 이게 단지 LG엔솔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7,300억 원 투자하겠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섹터라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이 테마로 붙으면서 상승세가 있다는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4680 배터리 양산 설비 구축 생산을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증설은 처음이라는 것들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뭐 테슬라에도 양산 납품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실적주 플러스 테마가 붙은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단지 테마주들은 물론 몇 배 오르는 종목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라는 위험성 때문에 큰 돈을 넣지 못하죠. 뭐 많이 넣어봐야 한 뭐 1,000만 원 정도, 뭐 적게 넣으면 한 100만 원, 10만 원 넣으신 분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그 대신에 실적주, 뭐 PCB라든지 그동안에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은 그래도 물려도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있는 곳인데 언젠간 탈출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에 그래도 큰 돈을 제법 본인이 가진 큰 비중을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20%, 30%만 상승을 해도 우리가 큰 돈을 넣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LG엔솔에서 좋은 재료가 발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장에서도 강한 배터리 실적 있는 배터리 섹터는 여전히 계속 좋다고 보고, 계속 뭐 예를 들어서 LNF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도 계속 뭐 매수할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시 그 블록딜 이슈 악재를 벗어나서 계속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 역배열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저께 방송도 자세히 잘 보신 분들은 수익을 또 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찍어드렸었어요. 보시면은 뭐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모트렉스, 뭐 대성 헬텍 이런 종목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배열인 종목이고, 여전히 시장에선 강하다. 유상증자 이슈도 남아있고 무상증자 이슈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상향하는 차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모트렉스 손절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무려 5%, 오늘 같은 어려운 장에 5%, 어제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다 폭락할 때 혼자만 이렇게 단독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다는 말씀 드렸었고, 훨씬 더 전에 4월 6일에 제가 방송을 했었죠. 그 픽방송 이후에 아무리 뭐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사실 우려들은 계속 있었어요. 뭐 고점 논란은 계속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임직원들의 그런 일들이라든지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재료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상향 할 것이다, 조정을 반복을 하더라도 우상향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방송 이후에 35% 상승을 했죠. 현재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한 달 반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35%. 사실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만 상승을 해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한 거죠.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시총이 뭐 8조가 넘는 대형주인데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35% 상승했다는 거는 엄청난 상승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고, 당연히 뭐 유상증자 이후에 눌러줄 때, 그럴 때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하면은 충분히 무상증자 그 직전까지는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현재 최근에 블록딜 이후로 좀 약세를 보였었던 LNF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LNF, 이제 코스모 신소재까지 여전히 대형주들 중에서는, 중대형주들 중에서는 그 세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좀 좋은 게 좀 나왔죠. 그래서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이 이제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실적 전망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거고요. 이제 오늘이 대덕전자가 좀 빠르게 이렇게 실적에 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PCB 쪽이 강한 섹터로 올라왔습니다. PCB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최근에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업이익률과 성장성이 담보된 곳들은 거의 드물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전히 큰 폭으로 하락할 때마다 가치 투자 관점에서 모아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석전자가 2분기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7% 증가한 581억 원으로 예상을 했다. 이거는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거고요. 자동차의 전장화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비메모리 수요의 증가로 FC, BGA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여전히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어제와 또 지금 오늘 새벽 시간 현재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이런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 매년 한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률 역시나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 유보율 역시나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기대되는 곳이고, 최근에는 이제 대석전자가 어쨌든 PCB 쪽에서는 대장주 노릇을 제가 한 2달 전부터 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 아랫단에는 뭐 심텍이나 BH 정도가 있겠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피카운 논란 때문에 다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50% 정도 떨어졌죠. 근데 다만 과대낙폭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현재는 완전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종목이 상승할 때는 약한 흐름일 것이다 라는 것도 뭐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코리안 서킷 같은 것도 모아가도 괜찮지만, 다른 것들에 비하면 차트가 상당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테마를 좀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강한 건 역시는 삼성전자 M&A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로봇 출시와 함께 M&A로 삼성 로봇이나 또는 삼성에서 여기 보시면은 영국의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ARM은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 그래서 삼성전자가 ARM 관련된 종목들, 이런 이 두 섹터가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봇 쪽에 보면은 뭐 여전히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들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로보로보라든지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 이슈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었고, 로봇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M&A하고는 삼성전자 M&A하고는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나 레인보 로보틱스나 유일 로보틱스 같은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뭐 사족보행, 이족보행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 또는 삼성전자와 과거에 거래한 이력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주를 엮여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총리가 방문을 했었고 자율주행 이슈랑 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로봇 섹터가 오른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별적으로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주 중에서는 여전히 우림 BTS나 스맥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오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주는 제가 두 섹터, 그 배터리와 PCB 쪽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으로 테마에서는 한 2개 정도 종목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도 급등을 할 만한 종목은 공구우먼이죠. 오늘 무상증자가 발생을 했는데, 무상증자가 왜 발생을 했냐라는 것들은 제가 이미 주스터디 1강에서 어떤 조건일 때 무상증자가 잘 발생한다라는 걸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오늘 2대 주주였었던 TS 트릴리온 같은 데도 이제 같이 상승을 했었죠. TS 인베스트먼트가 같이 상승을 했고, 어쨌든 보시면은 오늘 12시 34분에 500%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즉시 상한가를 가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따라잡긴 상당히 어려웠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눌림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공구음원의 2대 주주로서 오늘 224일선을 터치를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내일도 공구음원과 TS 인베스트먼트는 흐름을 장초에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I텍 같은 경우도 이제 스케줄 매매가 가능한 거였는데 시가총액은 3,200억 원이었고, 보시면은 6월 10일자 공시가 나왔었죠. 보시면은 여기 보면 실사 후에 최종 계약 협상 체결 및 2022년 6월 15일 이내에 최종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그 날짜가 오늘이죠. 오늘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에 따른 슈팅이 나온 이후에는 당연히 급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슈팅에 대한 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기사는 사실 4월 달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고 나서 지금 다시 눌려주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만약이라도 전저점인 한 11,850원을 현재 지금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일단 11,150원 그래서 일단 저항들은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11,850원 시초가가 그 이상으로 형성이 되거나 하면 어쨌든 그 고점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료는 소멸이죠. 오늘 재료 소멸되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상한가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의 특징은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재료인 삼전, ARMN, 인수전 이것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인 가온칩스가 이제 상한가를 갖고 공구먼도 신규 상장주고요. 그다음에 노을이란 곳들도 신규 상장 순환매로 한 18%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제가 방송할 때 신규 상장주들이 순환매 도는 것들 여러 번 사례를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그런 사례들이 좀 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엔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그 테마가 현재 강하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VID 그 중국의 이제 그 전기차 기업이죠. BID 그 배터리 관련해서도 납품 이력이 있어서 한 19% 상승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재료죠. 다른 재료로서 같이 이제 배터리 섹터긴 한데 다른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아래단에 있는 것은 뭐 개별 재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볼만한 건 없었던 것 같고 나인테크도 제가 LG엔솔 상장 관련된 주로 예전이 다 대장주로 설명 들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도 LG엔솔 원통형 관련해서 한 22%, 장중에 한 23%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있고 내일도 시외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급등이 장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I텍도 매각 이슈로 급등 예상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나라 MMD도 지난번에 LG엔솔 상장 관련해서 다 정리해드렸던 종목이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마는 결국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만 공부를 해놓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대응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나인테크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안 메카닉스, 시노펙스 정도 다 앞에 설명드렸었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뭐 창투사, 아까 말씀드렸던 공구음원의 이대주주인 TS 인베스트먼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순환매로 창투사가 돌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 순매수에서는 뭐 대한전선이나 BHI 정도 원전 관련해서 상승했다. 큰 상황, 큰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어제 그리고 이틀 전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고요. 뭐 아무래도 제 주식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뭐 소액 투자자들이 많고 뭐 아무래도 한번 물리게 되면은 사실은 뭐 손절을 하거나 앞으로 대안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뭐 무리해서 급등주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시장이 최소한 횡보세, 그러니까 3, 4, 5월 같은 횡보장만 돼도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굳이 이렇게 큰 폭락장에서는 내가 대응 능력이 완벽하지 않고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그래도 시장에서 꼭 수익을 반드시 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안에서 그나마 강한 섹터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맞게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직도 목이 아직도 뭐 여전히 뭐 좋지는 않은 상태여서 방송을 이렇게 자주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그 정도 패턴은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정보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